안녕하세요.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장은 떨어졌습니다. 셀러프 모드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니까 거의 지금 4일 만에 처음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주 동안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번 주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올랐던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5일 동안에 4일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제 간발의 차이로 약세를 모면했던 내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다우존스가 떨어진 거에 한 2.5배 정도를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크게 타격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오늘을 최악의 날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일 반등세가 가동되지 않는 한은 거의 6주 만에 처음 3대 지수가 나란히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컨슈머 스테이플스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섹터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3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보다 2.4%를 감소한 444만 건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년 이제 동월 대비하고 비교하면은 22%가 이제 뭐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늘어났고 2주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여전히 이제 탄탄한 고용시장이지만 확실히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약간 쿨다운되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존 주택 판매도 그렇고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테슬라 때문에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혀 진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난주부터 이제 2주, 이번 주까지 3주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약간 회복세가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그러니까 위기감이 조금 가중되는 느낌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급등하고 폭등했던 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숨고르기라는 이제 안도감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을 아침에 약세로 시작했다가 막판에 가서 랠리 모드로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초반에 그 강세가 막판에 약세로 뒤집어지는 현상이 최근 들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약세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약세로 유지됐고 한 번도 한순간도 이제 3대 지수 중 어느 하나도 플러스로 올라온 적이 없었던 거죠. 네,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이전에는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군요. 실적 얘기도 좀 해보죠. 이번 주에 넷플릭스, 테슬라, TSMC 등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죠. 여러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을 특히나 눈여겨보셨을까요? 지금 일단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엇갈린 실적 결과를 발표하고 또 거기다 더해서 다음 분기 수익과 매출 전망까지 싹 다 낮춰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제 3% 떨어진 거에 그쳤습니다. 이제 이 정도게 되면은 뭐 폭락할 수 있었는데 오늘 테슬라가 떨어진 것만큼 폭락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3% 정도 떨어지는 거 그쳤고 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돌아선 지 하루 만에 전체적인 약세를 보인 장에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 0.7% 정도가 올랐는데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엇갈린 실적에도 불구하고 몇몇 투자사들로부터 이제 투자 등급과 프라이스 타겟을 일제히 상향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사들이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뭐 하락을 모면했다는 분위기고 오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엇갈린 실적 결과를 발표했지만 예상보다 크게 쪼그라든 이제 그로스 마진이 엄청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완전히 자극했던 거가 순이익이 그만큼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3.4%를 예상했는데 19.3%가 나왔습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추가로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4억 4,1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대비 23억 달러에 비교했을 때는 80%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차 가격을 올해 들어서 아마 6번이나 계속 낮췄죠. 차 가격을 계속 낮춘 상태에서 순이익이 더 줄어들 것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자들의 패닉 셀링을 이제 뭐 유도하면서 엄청난 셀링이 들어왔는데 아침에는 그나마 5% 6% 정도 빠진 거로 그치는가 싶었는데 막판에 가서는 더 떨어지면서는
오늘 장중 최고 11%까지 폭락하면서는 3개월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는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일제히 약세로 끌어내린 거죠. 거기다 더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개 정도의 투자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테슬라의 투자 등급과 프라이스 타겟을 일제히 다 낮췄습니다. 하향 조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31% 폭등할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그리고 2월 16일 날 테슬라가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 날까지 수직 상승했을 때 반등했던 4개월 최고치를 찍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기서는 26% 정도가 이제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31%가 폭등해 있는 상태지만 2월 16일 기준 했을 때는 26% 정도가 폭락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테슬라와 똑같이 이제 IBM이 어저께 실적 발표했을 때는 IBM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엇갈린 실적 결과도 불구하고 IBM은 약세를 모면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장 초 올랐을 때는 거의 3.6% 정도까지 플러스가 됐다가 막판에 가서는 살짝 떨어지면서는 뭐 한 0.4센트, 한 4센트 정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올랐다는 것보다는 그냥 거의 약세를 모면한 수준이죠. 그렇게 되면서는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떨어진 장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약세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IBM은 지금 다른 것들이 초대형 기술들이 반등한 것에 비해서 I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올해 들어 10%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이제 폭락해 된 상태고 이제 또 AT&T가 있습니다. 이제 AT&T는 이 수익이 이제 기대치를 이제 능가하면서 매출을 못 미치는 엇갈린 실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더해서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도 예상치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AT&T 같은 경우도 엇갈린 실적 결과에 의해서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도 예상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미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AT&T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떨어지면서는 4개월 최저치로 추락하고 올해 들어서 반등했던 것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친 부진한 실적 결과입니다. 수익도 못 미쳤고 매출도 못 미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친 부진한 실적 결과와 함께 다음 분기 수익과 매출 전망도 모두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된 것처럼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가 폭락할 수 있었는데 9.2% 떨어지는데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게이트는 3개월 최저치로 밀린 상태고 또 올해 들어서는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1%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일 찍었던 5개월 최고치 같은 경우에서는 21%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라스베가스 샌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개방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싱가포르가 마카오에서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이제 급증하면서는 거기에 힘입어서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능가한 실적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도 좋았고 매출도 좋았어요. 거기다가 일단 뭐 몇몇 투자사들로부터 투자 등급이랑 프라이스 타깃까지 일제히 상향 조정받으면서 오늘 2년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이제 탄력받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는 라스베가스 샌즈가 32%로 올랐습니다. 폭등한 거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시작되었던 작년 10월 24일 기준으로는 무려 90%가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갬블 쪽으로 카지노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엇갈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가이던스에 따라서 좀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 빅테크에 대한 전망, 시장에서는 또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일단 이제 전망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이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제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뚜껑을 당연히 열어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다음 주 이제 초대형 기술주들 중에서는 이제 팽 주식들이죠. 이제 그 중에서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 아마존, 메타, 그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이 회사들이 일제히 실적 발표를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톤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초니까 5월 4일 정도쯤 발표하는데 그 전에 다음 주 이제 이 팽 주식들이 발표가 되면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중 이제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둔 메타 같은 경우가 작년 이제 11월 3일 날 메타가 이제 7년 2개월 최저치까지 추락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됐었는데 7년 2개월 최저치를 찍고 난 후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5개월 반 동안에 무려 152%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뭐 완전히 폭등했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지만
지금 이제 메타는 작년 11월 달에 11,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10,000명을 또 감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4,000명을 또 감원했고, 이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추가 감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메타가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관심이나 믿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몇 투자사들로부터 이제 투자 등급이랑 까지 이제 하향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압박된 프레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너무 이제 급등해서 빨리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랑 매출 같은 경우도 안 좋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메타의 실적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어닝 시즌 기간 동안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 365개에 비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011개 회사들의 실적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이제 정확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동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결과 발표된 거에 따라서 거의 이제 모든 포커스를 이제 집중시킬 텐데 이럴 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베이비스타 5월 달에 금리 인상 베이비스타 가능성은 아직까지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6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30%대로 이제 급부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제 막상 실적 호조를 발표한 주식이 뭐 10%, 20% 이상 폭등을 해버리거나 10%, 20%, 안 그렇게 되면 뭐 하루 만에 50%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뭐 상한가, 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70%, 80%를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분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만들 때 종목을 늘리지 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종목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종목을 늘리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스트레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종목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 주식의 집중점,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을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을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10%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하나 주식이 딸랑 3개밖에 없다. 그럼 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33%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주식 하나가 33%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밤잠을 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식에 따라서 폭등이 엄청나게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출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한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그만큼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명한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도 한 주식당 5%, 6% 이상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그 이하로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잡혀가는 거지만 거기다 더해서 이제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신규주택, 잠정주택 판매지수, 내구재 주문도 발표되고요. 또 거기다 GDP 속보치, 시카고 PMI, 또 거기다 연준이 가장 이제 주식 비중 있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까지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5월 3일 날에 연준이 예상했던 것처럼 0.25%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뜬금없이 갑자기 동결시키느냐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잡혀갈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 기간은 특히나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클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